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이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세요. 2부에서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 또 매수 문의 같이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어떤 종목이든 좋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빠르게 종목들을 계속 봐드리니까 종목 신청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럼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친환경,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CS 윈드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78,000원. 78,800원. 7만 원대. 78,800원. 그리고 그 비중은 28%이기 때문에 비중도 적지 않네요. 네, 손실이 꽤 크십니다. 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저 뒤에서 한번 올라간 이후에 산 타고 다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파고 내려간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앞으로 CS 윈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옛날에 미국 때문에 뭐 되게 잘 갈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CS 윈드 어떻게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사님은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십니다. 요새는 시원하게 보유 의견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앞에 1단자가 붙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사님의 말에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뭐가 방향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우리 전문가들의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부터 보유 의견 주셨는데 CS민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풍력이 왜 올라갔는지를 최초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왔었던 게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힘이었던 거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선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친환경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미국 쪽에 악재가 좀 나와서 오히려 이제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의 풍력, 이 글로벌 해상 풍력의 1위 기업인 오스테드가 있죠. 그런데 오스테드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왜 이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풍력 기업들이 뭔가 이제 돈이 막 많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네. 중요한 건데 최근에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고 있다 고금리죠. 보니까 네. 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원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금 미국이 인프라를 이제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풍력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가운데 약 80%가 다 PF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가 상승이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테드가 굉장히 지금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이 멀어진 사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은 어찌됐든 이 미국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여태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결국에는 싸움인 건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표밭 가가지고 완전 또 반대 소리 하더라고요. 네, 친환경 안 좋아해요. 가솔린 다시 튼다 막 네, 이러더라고요. 지금 또.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석유 친환경이냐. 시대. 네.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데 맞는 환경 말이긴 생각할 한데. 게 아니고 네. 지금 석유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혹시나 된다. 네. 저는 무섭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일단 주식시장이 굉장히 난리가 났기 혼돈에 때문에 정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네. 어찌됐든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은 요거는 친환경 쪽에는 악재가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뭐 내년 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안 하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풍력 쪽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 기업 대다수가 어찌됐든 하부 구조물, 그 다음에 뭐 기자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도 있고 CS 윈드가 실제로 2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찌됐든 대응을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는데 무언가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뭐 수급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네. 이슈 자체도 저는 당장에 확인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실적이 지금 2분기에도 잘 나왔고 그러면서 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해가지고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친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고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어찌됐든 바로 앞선 구간에 1차 매물대, 그 다음에 또 이 2차 매물대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매수가가 조금 이제 많이 높으신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좀 힘든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빠져나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 완벽하게 이 반등에 대한 분위기는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점.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매물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수급이 어떤지를 보시면서 비중을 덜어낼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볼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 목표가는 1차로 55,000원 구간이 1차 매물대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이제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 뚫어주면은 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6만 원 정도까지 2차 매물대로 생각을 해보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들어온 수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확실하게 돌려주려면 조금 더 큰 수급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매물 구간까지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수급이 혹시나 강하게 들어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은 매물 구간도 조금 두텁고 그러면서 수급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가 6만 원인가요? 그럼 손절가랑?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준으로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약간 이 5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5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CS 윈드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철순 의사랍니다. 네. 갑자기. 좀 네. 고쳐주세요, 이 아, 종목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CS 윈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은 종목이죠. 이게 사실 올해 이제 6, 7월 달까지만 해도 IRA 수혜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가장 많이 주목받았었고 최고가를 막 경신했던 종목인데, 아쉬운 것들은 이제 실제로 너무 많이 풍력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급난이 생겼던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물론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높였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묻어두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IRA 관련된 이런 수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사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급망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사실 유럽도 최근에 막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일단은 유럽연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상향하는 것을 이제 최종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어떤 유럽 시장에서의 이제 친환경 이제 안 하는 건가? 반대로 가는 건가 또?
투자를 이제 안 하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런 걸로 좀 단기적인 되돌림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미국의 방향 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시장에서는. 근데 정책적으로는 아직은 지원 쪽에 가깝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을 워낙 또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할인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뭐 저점만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뭐 악재 예를 들어 이 친환경 어떤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지만 상반기까지 여유 자금이라면 한번 길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정도를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매물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6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다만 좀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 저는 그러면 한 8만 원까지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나 저는 전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 이 정도만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는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도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도 이제 18만 주 정도 조금 그나마 오랜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한번 단기적인 반등세 이어지면서 1차 목표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420님의 CS 윈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는 글로벌 대장주의 실적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적 자체는 자체적으로는 좋지만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타이밍은 아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그리고 목표가 때 수급 체크 꼭 해보시고요. 박철순 이사께서는 IRA 모멘텀 그리고 유럽의 친환경 기조 다시 한번 좀 재확인되고 있고요. 중장기 전략이 또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단기 6만 원, 중장기로가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4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2부의 문도 힘차게 열어봤습니다. 네. 자 2부에 다시 한번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그 해결책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핸드폰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전화로 저희와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세요.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윤기숙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 알찬 방송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따봉을 보내주셨는데 그쵸, 저희 종목 이야기와 함께 또 시장과 그렇죠. 전체적인 네.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있고요. 더 알찬 건 2부 마지막에는 추천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든 카드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스피드 종목 진단의 첫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선암입니다. 선암. 초전도체 이쪽 관련된 종목인데 네. 은행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은 6,1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선암이라는 게 한번 땅 치고 올라갈 때는 거의 장중에 15,000원도 넘기는 그런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엔 그 상승세를 반납하고 횡보하고 있다가 약간씩 이제 폼을 올리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살짝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9.4%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딱 매수가를 살짝 넘긴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선암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초전도체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7월 달에 움직였었어요. 처음으로 움직였던 게. 그러니까 네. 벌써 이제 3개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또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하나 그 조사를 했대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 손실 투자자 비율을 봤더니 덕성이 98.73%가 나오고 네. 선암이 그만큼의 손실 다 손실 중이다라는 거죠. 손실이라는 거죠. 선암이 94.65%. 예. 신성델타테크는 최근에 그나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덜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뭐 파워로직스, 뭐 대창,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종목 다 9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초전도체에 당하신 분들,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고. 다행히 이분은 아니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원래 이제 8월에서 9월 달에
그 이제 최초로 발표했었던 LK99를 이제 발표했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이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발표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그때 크게 수급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뭐 네이처 학술지에서 LK99에 대한 이론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소재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초전도체 움직임들을 이번 주부터 뭐 저번 주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는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거든요. 아. 단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수급 들어가는 매매를 좋아하는 저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라기보다는 살 계획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초고난도의 매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신성 델타테크는 어찌됐든 앞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확보를 하고 매물을 그대로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으면서 앞에 매물 구간을 다 소화를 어느 정도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접근하기에 가장 긍정적인 종목이 아닌가. 초전도체 종목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선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 구간이 너무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다 삼켜내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이죠. 예, 이 수급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들어온 게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급이 들어가기는 들어와 줬으나 과연 이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점에서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딱 6,400원 구간, 요 구간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를 7,0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전도체는 완전하게 기술적인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일단은 대장이라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접근한다라면 신성 델타테크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선암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은 수익권이시기는 하지만 당장 앞에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보시면서 이 구간 뚫어줬을 때는 그래도 7,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뚫어주면 이 구간 6,400원 구간에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은행나무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선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네.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손실이 안 난 부분 좀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네. 목표로는 1차 6,400원 그리고 2차 7,000원 이렇게 잡아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다날입니다. 네. 공공대선님의 종목이고요. 5,485원이 매수가,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민할 만하죠. 차트 모습이 언제까지 내려갈 건지 18,800원에서 3,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도저히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그렇다고 손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네. 다날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잠시 후에 목표가 손절가는 잡아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사실 근데 목표가보다 사실 매수가가 좀 높긴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일단은 재무제표상으로 사실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순이익이 계속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이제 최근에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가 좀 돼줘야 조금 중장기적으로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매수가까지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분기 때 그리고 이번 3분기 발표 때 순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보유를 말씀드린 건 앞으로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바일 이제 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KG 모빌리언스와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쪽 시장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일단은 사실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오프라인 결제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휴대폰 결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봐도 휴대폰 결제하신 사람들이 실물 카드로 결제한 거를 넘어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지금 모바일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관련된 서비스가 주력 사업이거든요, 이 회사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결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다나 뉴스를 보면은 매일 무슨 결제를 같이 뭐 협의를 했다. 맞아요. 그런 게 또 많거든요. 제휴를 맞아요. 했다. 네. 이렇게 뭐냐면, 뭐 항공사랑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제휴 서비스를 계속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극적이었던 걸 보면은 텐센트랑 좀 계약을 했었거든요. 텐센트. 네, 텐센트 쪽에서 이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 결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할인 이런 걸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네. 좀 올라가는 거. 그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봤더니 8월 달까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방한 중국인들이 결제한 걸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8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제휴 서비스 통해서.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방한 중국인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대규모로 이제 대량의 어떤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분명히 하반기 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를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관들이 뭐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던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기관이 다 산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 낙폭은 좀 컸었지만 일단은 지지선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 변동성 대비했을 때는 잘 버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800원입니다. 지난 9월달 중반에서 밀려 내려왔는데 그 수준까지는 일단 단기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1차로는 3,8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로는 41,000원입니다. 4,1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역시나 지지선보다는 조금 아래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저점을 좀 약간 뚫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5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신데 네.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늘리셔서 일단 제가 잡아드린 1차, 2차 목표가 갈 때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리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개선 붙잡고 단기 반등 시그널에 대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3,800원, 2차로 4,100원입니다. 손절가 3,150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우리 채팅창 멈춘 거 아니죠? 여러분, 종목을 지금 당장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실시간 종목 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주셔야 저희가 바로바로 종목 진단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채팅창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멈췄나 여기서 아무거나 그죠? 하나 쳐봤는데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편안하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관람하고 계시는데 네. 자, 오늘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보겠는데요. 김현박님께서 김현박님. 순간 어디가 성이실까요? 약간 이런 그러게요. 생각, 예. 대성 하이텍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대성 하이텍을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야, 좀 한참 전이네요. 한참 전이고 어제 그리고 오늘 대성 하이텍은 그야말로 쐈습니다. 쫙 한번 이 방산 쪽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게 다시 한 12,000원 회복할 수 있을지 13%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와, 저 오른쪽 보세요. 갑자기 툭 그러네요. 떨어지다가 확 올려버리는데 자, 요거를 살려야 될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성 하이텍 이거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이 승부를 좀 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 전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건데, 사실 오늘까지 이 관련주들이 좀 더 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나온 이야기가 확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쵸, 그런데 이제 전쟁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고, 네. 뭐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 사우디도 지금 원하지 않을 거예요. 빈살만 왕세자가 어찌됐든 지금 이 정치권들을 잘 다져놔야 되는 상황이라 네. 여기서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네옴시티를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아. 예, 그래서 지금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이제 전쟁 나는 거 하마스 편 들고 뭐 팔레스타인 편 들었다 약간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안에 얘기 들어보면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엄청나게 크게 확전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동은 워낙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싸워왔죠. 중동 전쟁이 이제 70년대까지 있어 왔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냥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도까지 안 갔던 거지. 그렇죠. 자잘자잘하게 계속해서 서로 이제 싸워왔었거든요. 안 맞나 봐요, 안 맞나 예, 봐요. 이 예. 종교 간의 이념 대립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이어왔었던 그런 이제 국가인 건데, 네. 이스라엘이 워낙에 잘 싸웁니다. 맞아요. 예전에 중동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이제 이길 수 있을까 했었던 국가였고, 다른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다 편먹고 싸웠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항상 이 다른 이 중동 국가들을 이제 먹고 싶어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소련이나 미국이나 항상 이제 중재를 하면서 그러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을 좀 기회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 이 명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좀 생각을 해보면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나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항상 이제 서로 간에 소규모 전투가 일어날 때 워낙에 중동 국가들 싸울 때 잔인한 것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의 여론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하마스가 너무 말로 하기에 힘든 잔인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선을 넘었죠. 네, 선을 정말 많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여론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또 워낙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가 좀 참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제 또 이 공습을 또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진짜 정세가 불안정하군요. 예, 전쟁이라는 게 너무 이제 네. 쉬워진 것 같아요. 저도 전쟁 나오면은 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무서워요. 그거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항상 무섭습니다. 전쟁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일하게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확전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제 방위산업 관련해서 부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유도탄이라든지 뭐 정밀 부품 등을 공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을까?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쟁 나면서 시장에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또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아픈 이러한 이제 이 역사,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 또 기회가 왔다라고 한다면 놓치면 안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는 10,00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구간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워낙에 지금 높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1차 매물대가 10,000원에 형성되어 있고 2차 매물대가 11,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건데, 어제 사실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7%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적게 상승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00원 구간 1차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오늘 시장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지는 상황에서 대장 섹터는 저는 유가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러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전에 대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내일까지 흐름 보시면서 10,00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11,000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쉬우실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쟁 이야기 안 나오면은 계속 바닥에서 이제 지지부진했을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승부 보셔야 됩니다. 전쟁 모멘텀이라는 게 이번에 좀 짧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11,000원 2차 목표가 드릴 테니까 손실 최소화 전략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올려주세요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남겨주셨거든요. 역시 큰일 났네. 역시 보라맨커입니다. 아, 두 분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힘을 내주시고 저희 종목 진단 더 빠르게 달려가 보겠고요. 그리고 살려님. 네. 맞아요. 네. 살려님께서 슈퍼챗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네. 살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지금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김영일 전문가 어깨 찌그러지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두 번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우리 케빈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LX 세미콘이고요. 89,00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매수하신 다음에 조금 더 흘러 내려오면서 오늘 8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케빈님께서는 정말 잘못 들어간 건지 그렇죠. 아니면 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LX 세미콘 잘 들어가신 걸까요, 이사님? 지금 가격권이라면 일단은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이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변동성 대비했을 때 이 정도면 아주 10월달에 선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잘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실 됐어도. 이게 네. 사실 LX 세미콘도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점 만들고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K 팹립스라고도 하죠. 요새는 K자를 다 붙이니까 팹립스 업체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원래 상반기에만 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날아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재고도 많이 쌓여 있고 생각보다 업황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지나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당연히 실적은 예상보다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겁니다. 다만 이제 8월 달, 이제 9월 달 들어서 조금씩은 업황 개선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DDR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칩을 가장 주력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OLED에 들어가거나 LCD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전제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애플과 같은 이런 북미 쪽 고객사도 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국내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재고가 좀 많이 쌓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밀렸던 거고, 다만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이 재고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왔습니다. 두세 달 동안. 왜 그랬냐면은 뭐 LG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전자, 어떻게 보면 TV 1위인 회사에게 이제 패널들을 납품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련 기업인 이 회사의 반도체 칩이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동안 골머리 썩고 있었던 재고 자산은 줄 거고, 그리고 4분기는 사실 전통적으로 조금 약간 성수기로 볼 수는 있거든요. 애플도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나왔죠. 그쵸. 그리고 또 이게 내년에 또 있어요. 이제 또 항상 아이폰 나오면은 또 아이패드 나오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대감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재고 자산도 감소하고 지금까지 좀 2분기 때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3분기 때는 조금 개선되는 여지만 보인다면 4분기 때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이 줄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고 손익이 많이 줄었지만 적자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해도 일단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PER이 7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합니다. 다만 주가가 싸다고 해서 어떤 실적, 현재 실적 전망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싸다고 해서 그 회사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PR만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빠지고 있고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개선이 되거나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 PR 종목들은 공략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PR 10배 미만이네 하고 사는 거는 절대 위험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되돌림 한번 4분기 하반기 업황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 보더라도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일단은 요 21선 정도가 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근데 비중이 많으시군요. 네. 추가 매수는 안 네. 되는 걸로. 추가 매수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조금은 하셔도 돼요. 뭐 5% 정도, 10% 정도까지 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비중을 20% 이상 늘리기가 쉽지 않은 장이에요.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이제 비중만 30% 늘렸는데 밀리면 그렇죠. 이게 추가 매수를 평단 못 낮춥니다. 네, 답안 그래서 나오죠.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웬만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21선 같이 돌파하면은 한 5% 정도? 이 정도는 늘려도 되겠지만 그 이상은 좀 늘리지 마시고 매수가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죠. 5%만 넣으셔도. 그래서 그 정도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X 세미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9만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손절 없이 잘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가보자님께서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6,532원 비중 20%가 되겠습니다. 6,000원대니까 뭐 최근에 제일 잘 갔을 고점에서. 때가 네. 7,000원대였으니까 높죠. 이제 그 이후로 좀 내려왔었고 최근에 한번 강하게 한번 양봉 뽑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뭐 물량 줄긴 했지만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문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AI 솔루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또 호재가 하나 더 나와줬는데 테슬라 디스플레이에 오피스 웹 서비스를 연동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차량 내에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AI 관련된 모멘텀에다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모멘텀까지 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딱 이 줄을 4가지를 쳐놨죠. 이 4줄이 결국에는 다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선 구간에 워낙에 이제 최근 시장에서 AI에 관한 모멘텀의 이 힘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고점에 도달을 했다가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AI 쪽도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AI 쪽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뭐 AI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서도 HBM 쪽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종목들도 보게 되면 뭐 수급이 최근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 또한 아직까지 살아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기에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도 아직까지는 무언가 좀 봐야 될 만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1차 매물, 2차 매물, 3차 매물, 4차 매물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시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적어도 3차 매물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자니 지금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들이 다 빠져버렸죠.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매물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었던 호재는 딱 이 정도의 힘만 들어올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언가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와 주면서 매물대를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결국에는 또 매수가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에 그러한 흐름이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바닥권 약 한 4,000원 구간을 일단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이 구간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지켜보시면서 일단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열려있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 지켜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반등할 만한 의지를 나타내 줄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연 이 매물 구간을 연속적으로 돌파를 해주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요 정도 약한 이 500만 주 이상, 요 정도까지 이상은 들어와 주는지, 요걸 이제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올라야 할 산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워낙에 두터운 상황이라 이 당장의 매수가까지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면 정리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전하시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손절가 4,000원만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손절가 4,000원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 4,000원 잘 지키시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도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만 더 전화 연결 빠르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경동나비엔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000원에 30%요.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조금 살짝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떤 게 가장 네. 궁금하실까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현재 얼마가 안 돼 가서.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박철순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뭐 겨울철 되면 사실 뭐 겨울철 수혜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경동 나비엔인데 일단은 뭐 보일러 쪽 내수라든지 수출 쪽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뭐 기관들 최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사실 겨울철 계절주라고 해서 이게 아주 추울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계절주들은 미리 샀다가 그 전에 고점 만들고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경동다비엔드 과거 주가 추이를 보시면 보통 그 전에 연말 거의 뭐 2, 3개월 전에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번 고점 만들면 이제는 조금씩 정리할 때가 됐다. 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관 수급 단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추세 좋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만 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5만 4천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5만 원에서 밀리면 일단은 현금화 시키셔서 수익화 하시고요. 그리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온다면 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추워지기 전에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종목 남겨주셨는데 모두 봐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히든카드 만나기 전에 저희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유럽 증시는 어제 좀 세게 가긴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은 숨고르기 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움직임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 0.6%까지 올랐습니다. 앞서서 1부 때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가 워낙에 좀 배드 뉴스, 굿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 때부터 올라가더니 그 흐름 그대로 타는 부분도 있고요.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동결 가능성 어제 86%였는데 89%까지 늘어난 부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카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